안녕하세요. 한교수입니다. 현재 시각 토요일 오후 6시 10분을 지나가고 있고요. 최근에 상승이 제한된 움직임에서 변동성이 나타나고 있다 보니까 주말인데도 불구하고 좀 마음 편히 쉬지 못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또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자, 오라클에 대한 실적 발표를 기점으로 해서 변동성이 커지고 있고요. 간밤에 진행이 됐던 미국 증시도 마찬가지로 브로드컴에 대한 실적 발표를 기점으로 해서 또다시 급락하면서 마감했죠. 보시면 브로드컴의 주가가 11.43% 급락했고 엔비디아 주가도 3.27% 그리고 AMD 주가가 4.8% 급락 마감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됐기 때문에 당장 월요일장에서도 삼성전자의 주가 반등하는 움직임보다도 개파락 이후에 추가 하락이 나타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다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는 계속해서 급락한다 이러한 움직임보다도 다시 한번 바닥권이 어디에서 잡힐 건지, 그리고 아직까지 물량을 늘려가지 못하신 분들은 어디에서 우리가 매수 타점을 잡아가야 될지, 그리고 또다시 반등한다고 했을 때 목표가를 어디까지 설정을 해 가야 될지, 이런 타점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준비를 하고 대응을 해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아무래도 여러분들께서 가지고 있는 이 정보력에 대한 한계가 있고, 그리고 또 뉴스만 보다 보니까 불안감을 더욱더 크게 느낄 수밖에 없는 거고요. 최소한 지금 이 안에서 나타나고 있는 수급적인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이 재료에 대한 부분들이라든지, 그리고 또 뭐 일정에 대한 부분들도 마찬가지겠고,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미리 알고 있어야 좀 불안감을 줄이면서 수익을 극대화해 갈 수 있는 이런 대응이 가능하겠죠. 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좀 공유를 드리면서 함께 대응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는 아직까지 제 채널을 구독하지 않으셨다 이러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정도, 이 정도만 한 번씩 꼭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뭐 정보방도 제가 실시간으로 좀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아래 더보기란에 설명란에 보시면 링크도 남겨놨으니까 꼭 여러분들 참여하셔가지고 함께 좀 대응을 해 가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선적으로 앞으로 그러면 다음 주 당장에 어떻게 좀 움직일지가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우선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AI 거품론에 대한 부분들, 지금 또 실적에 대한 어닝 쇼크에 대한 부분들이 확인됐고, 브로드컴 같은 경우는 앞으로 실적의 예상치가 기대한 것만큼 나오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변동성을 만들고 있는데, 중요한 건 이런 겁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결국에는 명분에 불과하다. 명분. 이게 무슨 말이냐? 결국에는 최근에 이 코스피 지수가 엄청나게 급등을 만들었고요. 뭐 코스피 지수뿐만 아니라 뭐 나스닥 지수도 마찬가지겠죠. S&P 500 지수가 엄청난 이런 상승을 만들었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상승을 이끌었던 이 섹터들이 있겠죠. 그 가운데서 반도체라든지, 그리고 조선도 마찬가지겠고, 원전도 마찬가지겠죠. 이런 섹터들의 엄청난 상승 안에서 계속해서 이 섹터들만 올라갈 수 있겠습니까? 그건 아니라는 거고요. 결국에는 아래 구간에서 이 섹터들을 매집했던 주체들이 있을 거고, 이 주체들 입장에서는 지금 구간에서 일부 수익을 챙겨가기 위한 이런 움직임을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이 박스권이라고 한다면 박스권 상단을 돌파하고 나서 곧바로 이렇게 급등하는 움직임을 만들면 좋겠지만, 한 차례 이 구간을 이탈시키고 나서 아래 구간에서 다시 한번 개인들의 물량을 받아맞고 나서 올라가는 이런 움직임을 만들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그리고 이 박스권 안에서 기간 조정과 다시 한번 가격 조정을 거치고 나서 올라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 준비를 우리가 미리 해갈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최근에 정부 차원에서도 마찬가지였겠지만 코스피는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었고, 4200포인트를 넘어서는 움직임, 원래는 3200포인트가 고점이었다고 한다면 3200포인트에서 4200포인트까지 엄청난 상승을 만들었다고 한다면 코스닥 시장은 어땠어요? 아직도 전고점을 돌파하지 못하고 있고, 천스닥이라고 하죠. 1000포인트를 돌파하지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이격을, 코스피와 코스닥 간의 이격을 좁혀가는 움직임이 나타날 가능성도 굉장히 높다. 최근에 이 코스닥 활성화 정책을 봤을 때 연기금에서 3% 했던 비중을 5%까지 늘린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이러한 비중들이 코스닥 시장으로 좀 들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그리고 이제는 이 반도체라든지 조선이라든지 원전이라든지 이런 섹터에서 들어와 있던 이 자금들이 일부 다른 섹터들로 들어가는, 최근에는 로봇 관련된 종목군들이 많이 올라가고 있죠. 그러면 최소한 뭐 로봇이라든지 뭐 제약바이오가 될 수도 있고, 그리고
2차 전지도 최근에 또 많이 올라왔죠. 이런 섹터들로 일부 수급이 이동하고 나서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이 종목군들이 고점이라는 이 시그널이 발생을 했을 때 다시 한번 이 반도체 섹터로 들어오는 이런 구조적인 성장 안에서 올라가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최소한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제가 뭐 정보강 안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올라간다라고 해서 계속해서 추격 매수할 게 아니라 지금 쌍둥이 봉을 세우고 나서 변동성을 만들고 있는데 지금 구간에서 우리가 일부 좀 챙겨놨다가 그리고 나서 61선이 올라오고 있고 61선에서 한 차례 지지를 하는지 또는 이탈하고 나서 올라가는지 최소한 이런 부분들을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좀 대응을 좀 준비를 해서 현금 확보한 물량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아래 구간에서 물량을 늘려갈 수 있는 이런 대응에 대한 부분들이 필요한 시점이다라는 거죠. 다만 또 뭐 이렇게 말씀을 드렸다고 해서 계속해서 뭐 급락하냐 뭐 이런 게 아니고요. 말씀드렸던 왜 여기에서 또 지지하고 올라갈 수밖에 없느냐면 그동안에 엄청난 물량을 집어넣었던 외인들의 이 물량이 있습니다. 외인들의 물량도 결국에는 이들도 누군가는 받아줘야지만 얘네들도 윗구간에서 청산하고 나서 다시 한번 아래 구간에서 물량을 매집할 수 있는 이런 여력에 대한 부분들이 가능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에는 이 구간에서 계속해서 급락 이런 움직임을 만들면 결국에는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여기서 매수를 하겠습니까? 아니겠죠. 다시 한번 이 급등을 시키는 이런 움직임 안에서 윗구간에서 다시 한번 개인들에게 물량을 떠넘기다가 그 다음에 다시 한번 하락 변동성을 만드는 이런 패턴에 대한 부분들도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나타나고 있는 이 돈의 흐름, 최근에 3달 동안에 윗구간에서의 이 돈의 흐름, 박스권 안에서의 돈의 흐름이라고 한다면 골드만삭스, 모건스탠리, 이 JP모건 이런 외인 창구 쪽에서 엄청난 물량을 집어넣고 있었고요. 특히나 이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는 이탈한 적이 전혀 없죠. 그러면 최소한 이 물량을 누군가는 받아줘야지만 얘네들도 수익을 챙겨가고 나서 이탈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결국에는 아래 구간에서 급락하면서 이 물량을 소화시키는 게 아니라 다시 한번 물량을 하단에서 매집하고 주가를 끌어올리면서 윗구간에서 이들의 물량을 떠넘기고 떠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지금 JP모건 쪽에서의 움직임을 봤을 때 아래 구간에서 물량을 매집하고 그리고 조금씩 물량 이탈에 대한 부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론 엄청난 물량은 아니겠지만 이런 물량 이탈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씩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좀 우리가 경계감을 가지고 체크를 해야 된다. 그리고 그 안에서 이 변동성이 나타났을 때 남들이 이런 자리들에서 추격 매수할 때 우리가 물량을 덜어냈다가 오히려 이 쌍바닥 구간 이런 자리들에서 우리가 매수를 해가지고 엇박자 타다가 실수하지 마시고 매도 매수 그리고 매도 다시 한번 매수 뭐 이런 대응을 토대로 해서 좀 수익을 극대화해 갈 수 있는 이런 대응을 여러분들께서 준비를 하고 대응을 해 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아시겠죠? 지금 뭐 실적 관련해서 그렇고요. 뭐 H뱅 관련해서 마찬가지겠지만 긍정적인 이슈들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이러한 이슈들이 지금까지 나왔던 새로운 뭐 이슈들이 아니고 이미 이렇게 나왔던 이슈들이고 뭐 실적이 잘 나올 거라고 하는 거는 누구나도 알고 있죠. 근데 또 뭐 실적이 4분기에 잘 나왔다라고 해서 결국에는 계속해서 급등한다 이런 건 아니고요. 결국에는 4분기 실적이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을 때 주가가 지금 신고가 영역에서 움직이고 있다라고 한다면 결국에는 피크 아웃에 대한 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변동성을 키울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움직임 안에서의 정확한 이 재료들도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 가야 될지 어떻게 해석을 해 가야 될지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께서 분석하고 그리고 내가 어떤 시나리오를 가지고 대응을 해 가야 될 건지를 미리 준비를 하면서 대응을 해 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아셨죠? 이런 부분들 제가 뭐 정보강 안에서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있고 그리고 아무래도 여러분들 혼자 계시다 보면은 좀 불안감을 크게 느끼고 계신 분들도 많으실 텐데 제가 뭐 정보강 안에서도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제가 모든 이 타점들을 정확하게 뭐 가격까지 찍어가지고 매일같이 좀 보내드리기는 어려울 수밖에 없기 때문에 혹여라도 정보방에 아직 입장하지 않으셨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에 제가 남겨놨으니까 링크 남겨놨으니까 정보방 입장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 안에서 문자로 좀 제가 한번 뭐 도움을 드려볼까 하는데 문자로도 한번 타점 공유받고 대응을 한번 해보고 싶다 이러신 분들은 제가 뭐 상단에 제 번호 한 번만 남겨드려 볼 테니까요. 요청만 하시면 제가 확인하고 나서 제가 체크하고 나서 타점이 왔을 때 여러분들
자, 한 번에 단체 문자로 좀 공유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단의 번호 010-2118-8840 번호로 자, 이쪽으로 여러분들 삼성이라고 남겨놓으시면 뭐 제 영상을 보신 분이구나 또는 뭐 정보방에 계신 분이구나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제가 여러분들께 체크하고 나서 함께 타점이라든지 정보 공유를 해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주말간에 또 뭐 미국 증시가 급락을 했다 보니까 불안감을 느끼신 분들 많으실까봐 또 오늘 영상을 이렇게 촬영을 했고요. 자, 절대 불안할 이유 없고 제가 준비만 잘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충분히 타점만 미리 준비해서 대응을 한다고 한다면 삼성전자 가지고도 충분히 수익을 극대화해 갈 수 있는 이 대응이 가능하니까 여러분들 꼭 함께 좀 수익을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정보방 안에서 다음 영상을 토대로 해서 뵙도록 하겠습니다.